명언 속 인생 루트비의 비트겐슈타인 편.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철학자라기보다 소설 속 인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집안 중 하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오스트리아 철강 산업을 지배한 대부호였습니다.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을 운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유산을 전부 남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는 29살에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고는 학계를 떠나 시골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나중에는 수도원의 정원사로도 일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철학자가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고 흙을 만졌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트비의 비트겐슈타인입니다. 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진리만을 추구한 기이한 천재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1889년 4월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루트비의 비트겐슈타인이 태어났습니다. 8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 가문은 상상을 초월하는 부자였습니다. 아버지 카를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 철강 산업의 왕이라 불린 인물로 당대 유럽에서 손꼽히는 부호였습니다. 그들의 저택은 빈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작곡가 브람스, 말러가 그 집을 드나들었고 화가 클림트가 가족의 초상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집안에는 짙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극도로 엄격했고 성공에 대한 압박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 압박 속에서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형제 중 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화려함 뒤에 감춰진 이 가정의 고통은 비트겐슈타인에게 평생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린 비트겐슈타인은 처음에는 철학이 아니라 공학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항공공학을 공부하러 영국으로 갔고 제트 엔진과 프로펠러를 연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학 연구가 뜻밖에도 그를 철학으로 이끌었습니다. 수학의 기초에 대한 질문에 빠져든 것입니다. 수학의 근본 원리에 대한 의문에 사로잡힌 비트겐슈타인은 당대 최고의 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을 찾아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였습니다. 처음에 러셀은 이 열정적이지만 서툰 청년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몰랐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강의가 끝나면 러셀을 따라다니며 끝없이 질문하고 논쟁했습니다. 러셀은 그가 천재인지 괴짜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곧 러셀은 비트겐슈타인의 비범함을 알아봤습니다. 그는 비트겐슈타인이 자신을 뛰어넘을 천재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러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아는 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흥미로운 지적 모험 중 하나였다. 스승이 제자에게서 자신을 뛰어넘는 재능을 본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철학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언어와 논리, 그리고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연구는 곧 중단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터진 것입니다. 1914년 전쟁이 시작되자 비트겐슈타인은 오스트리아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그는 부유한 집안 출신이라 안전한 후방에 있을 수도 있었지만 일부러 가장 위험한 최전선을 자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트겐슈타인은 죽음을 마주하는 극한의 상황에서 자신이 진짜 어떤 인간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철학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도 치열하게 고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가 전쟁의 참호 속에서 철학을 썼다는 것입니다. 총알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배낭 속에 넣어둔 노트에 그는 자신의 사상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전쟁 포로가 되어 수용소에 갇혀 있는 동안 그 원고를 완성했습니다. 그 원고가 바로 논리철학논고입니다. 얇지만 극도로 압축된 이 책은 20세기 철학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 책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언어의 한계가 곧 세계의 한계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지막 문장으로 책을 끝맺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논리철학논고를 완성한 비트겐슈타인은 놀라운 선언을 했습니다. 자신이 철학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철학에서 할 일이 없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철학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물려받은 막대한 유산도 모두 처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몫으로 돌아온 엄청난 재산을 형제자매들에게 나눠주고 일부는 예술가들을 후원하는 데 썼습니다. 시인 릴케도 그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그가 재산을 버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돈이 자신의 삶을 방해한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순수하게 살고 싶었고 부가 그것을 가로막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스스로 가난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오스트리아 시골로 가서 초등학교 교사가 됐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가 산골 마을에서 어린아이들에게 읽기와 셈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는 이 일에 진심이었지만 완벽주의적이고 엄격한 성격 탓에 아이들과 마을 사람들과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결국 몇 년 만에 교사직을 그만뒀습니다. 교사를 그만둔 뒤 비트겐슈타인은 수도원의 정원사로 일하기도 하고 누나를 위한 저택을 직접 설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늘 무언가에 몰두했지만 마음의 안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자신이 논리철학논고에서 내린 결론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철학의 모든 문제를 풀었다고 선언했던 그가 스스로 그 생각을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1929년 비트겐슈타인은 다시 케임브리지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철학을 전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언어가 세계를 그림처럼 반영한다고 봤지만 이제는 언어가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식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고 봤습니다. 그는 이것을 언어 게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전 사상을 스스로 뒤집는 것은 대단한 용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세운 것을 지키려 하지만 비트겐슈타인은 진리를 위해 자신의 가장 유명한 업적조차 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의 전기 철학과 후기 철학은 둘 다 20세기 철학에 거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사람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위대한 철학을 남긴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은 케임브리지 교수가 됐지만 학계의 삶을 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수라는 직업이 진짜 삶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철학 교수가 되지 말고 진짜 삶으로 뛰어들라고 권하기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또다시 놀라운 선택을 했습니다. 저명한 철학 교수였던 그가 런던의 한 병원에서 자벽부로 일한 것입니다. 환자들에게 약을 나르고 허드렛 일을 하며 그는 다시 한번 평범한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삶은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안락한 자리가 주어지면 떠나고 편안함이 찾아오면 스스로 어려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자신을 시험하고 단련했습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과 정직하게 사는 것이 그에게는 하나였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은 평생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스스로에게 가혹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치열함이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편한 답에 안주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이 말은 언뜻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있다고 봤습니다. 논리와 사실은 말할 수 있지만 삶의 의미나 윤리, 신 같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언어의 한계를 넘어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말로 설명하려 하기보다 삶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겐슈타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삶의 의미에 대해 장황하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산을 버리고 가장 낮은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자신의 철학을 보여줬습니다. 말이 아니라 삶으로 철학한 것입니다. 그는 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가 내 세계의 한계를 의미한다. 우리가 가진 언어만큼 우리는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그는 언어를 명료하게 하는 것이 곧 세계를 명료하게 이해하는 길이라고 봤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삶은 편안함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오직 진실하게 사는 것만을 택했습니다. 1951년 4월 29일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은 영국 케임브리지에서 62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전해집니다.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나는 멋진 삶을 살았다고. 평생 자신에게 가혹했고 끊임없이 방황하고 고뇌했던 사람이 남긴 이 말은 의외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는 진짜로 그렇게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진실하게 산 삶이었으니까요.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가 남긴 방대한 원고들이 출판됐습니다. 특히 철학적 탐구는 그의 후기 사상을 담은 걸작으로 논리철학 논고와 함께 20세기 철학의 두 봉우리로 꼽힙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비트겐슈타인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모든 것을 버렸고 오직 진리와 정직한 삶만을 추구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만 그는 반대로 덜 가지는 것에서 자유를 찾았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짓누르는 것 중에 사실은 내려놓아도 되는 것이 있지는 않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인생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명언 속 인생,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